네,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자, 오늘도 개인 순매수 상위 1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국내 증시에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예상대로 역대급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대로 잡은 컨센서스가 한 8조 원 초반대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갤럭시 링이 나와서 그런지 올해는 좀 잠잠하다 싶은데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2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삼성 SDI입니다. 어제 단 하루 만에 2차 전지 셀과 소재 일부 기업들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미국발 악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또 있고요. 반면에는 악재가 종료됐다라고 하기에 아직까지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가 크다라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시장에서도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3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완성차는 2차 전지 쪽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꽤나 많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웨이모의 또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고 이와 함께 또 최근에는 AI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시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피해주가 아니라 트럼프 수혜주다라는 시각의 전환들도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장에서 1% 가까운 상승 좀 눈에 띄고요. 이어서 4위에 있는 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있었죠. 랭라자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1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가에 비하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분석으로 들리고요. 이어서 5위도 한번 빠르게 체크해보죠. 기아입니다. 기아는 앞선 현대차보다 상승 탄력이 더 좋았어요. 이 앞서 본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 즉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로보택시와 관련한 모멘텀도 있지만 본업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어떤 뷰들도 의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인데요. 이들의 경우에는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6위에 오른 건 LG화학이었습니다. SDI와 마찬가지로 2%대 반등의 성공. 다만 개별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면 전기차 충전기, 전력 케이블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죠. EL 일렉트릭과 함께 어떤 전기차용 친환경 충전 케이블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 결국에 전기차 전용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7위에 오른 기업은 LG이노텍입니다. 우리 예상했던 대로 연간 매출만 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비싼 제품이 잘 팔렸다라는 건데요. 다만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건 IT 쪽 전방 수요가 부진하고 또 가격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알고 있던 재료라 그런지 어제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분과 함께요. 오늘 시장 전략도 빠르게 이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또 기대되는 섹터가 반도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재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뉴욕 증시에서 또 한 번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흐름이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더라고요. 여기에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어제 선반영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뉴욕 증시 흐름 보니까 오늘까지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지금 8조 원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HBM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어느 정도는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뭐 세론으로 작용을 하던가 일시적인 조정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720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 물론 이제 뭐 한 번에 다 그 금액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좀 나눠서 투입을 하기는 하는 거지만 여기에 기술 참여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또 참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시장에서의 이런 연속적인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재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결국 그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땐 거기서 추가적으로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은 SK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은 쉽사리 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AI 관련돼서 미국을 AI 최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중국을 굉장히 좀 중국이 가파르게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배제하는 쪽에서 바이든과는 좀 다른 행보를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투자 기반으로 해서 막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이런 속도적인 측면에서 HBM 시장이라던가 이런 정말 AI 시장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은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심에 또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SK 하이닉스는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우호적인 이런 환경들이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다행히 또 어저께도 오늘이겠죠. 네, 네.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면서 오늘도 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SK 하이닉스 실적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발표되고 나면 세론이 될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SK 하이닉스 세론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럼 말씀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시적으로 세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HBM4에 대해서도 양산 시기에 대해서 당기는 듯한 이야기가 나왔죠. 일정이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기술보다 우리는 더 빨리 앞서 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국면에서 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엔비디아가 보여뒀듯이 계속해서 시장의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HBM 관련돼서 이번에 3분기와 4분기 비교를 했을 때 매출율 비중이 한 10% 정도 더 증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결국엔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국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기술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게 숫자로 증명되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조금 시기상조다. 오히려 길게 보자. 그럼 당연히 한미반도체나 그 HBM 장비 라인도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네요. 네, 어저께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좋더라고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뭐 PSK 홀딩스도 시세가 강했고 네. 대부분의 이제 뭐 검사 장비 기업들의 시세가 강했는데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의 좀 시세가 되게 강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기조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워낙 오히려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조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HBM 관련주들이 시세가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예전의 가격대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땐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물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방으로의 무게감은 훨씬 더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좀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가운데 좀 한 기업만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예. 지금 PSK 홀딩스 그리고 뭐 오. 한미 반도체 네. 그리고 테크윈 다 강한데 네. DI라는 기업도 있어요. 네.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테스트 장비를 SK 하이닉스와 또 계약을 수주를 체결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D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양쪽 기업에 모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대적으로 검사 장비 쪽에서 시세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아직은 나왔네요. 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한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단에 대한 투자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저희도 DI 기억해 볼게요. 사실 이번 SK 하이닉스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는 HBM 때문인데 그 HBM을 더욱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를 밀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도 좀 셀온이 나왔을 때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해 보겠고요. 삼성전자도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 네. 작년에 생각해보면 갤럭시 언팩에 대한 이야기 그래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엔 시장에서 진짜 잠잠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죠. AI가 도대체 어떻게 탑재가 되고 네. 얼마나 기능이 좋아졌을까 막 이런 좀 시장에 관심이 높았는데 언팩 행사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정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을 정도였는데 일단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의 관심도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왜 이런 행사들 좋아하시는 분들,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큰 행사로 유튜브 상에서는 또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AI 기능이 정말 대폭으로 향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빅스비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이제 삼성의 거대 언어 모델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통화를 하면 이제 녹음이 되고 그거를 텍스트로 또 정리까지 해주는 기능과 여러 가지 정말 개인 비서 같은 그런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놀라웠던 건 제가 갤럭시를 뭐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폭 AI 기능이 향상이 됐는데 가격은 그대로 거의 동결을 하더라고요. 그럼 좀 잘 팔릴 수 있겠네요. 네, 그거를 좀 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생성형 AI에 대한 모델이 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그죠. 계속 맨날 일정들이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를 하긴 했어요. 네. 아이폰의 생성형 AI가 이제 굉장히 좀 평가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한 1% 정도밖에 점유율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가격적인 경쟁력을 내세워서 좀 1위의 격차를 벌이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웨이도 지금 플래그십 폰에서 그 약간 프리미엄 폰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 저가 공세를 잘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좀 고가 라인의 이런 제품들을 했을 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 밑에 단 중국 기업들의 이제 저가 핸드폰들은 또 그대로 또 신흥국 위주로의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넓히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AI를 기능 대폭 강화를 하고 가격은 동결하는 걸로 좀 이어갔는데 저도 아까 모델을 봤어요. 네. 약간 둥그러졌더라고요. 오. 모델 자체가. 근데 갤럭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번 모델을 구입을 하면 이제 1년 정도 사용하고 반납을 하면 그 가격의 반값을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월 5,900원인가 내면은 구독 서비스를 또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분분하긴 하지만 뭐 이런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노력이 이번에 좀 갤럭시 S25에 깃들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지금 스마트폰 시장도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격은 낮추는 전략으로 점유율을 차지해 보겠다. 중국이랑 애플에 맞서서 이런 전략일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응원을 합니다만 이번에 언팩 관련해서는 어떤
기대주가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 언팩에서는 갤럭시 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링 관련해서 힌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 언급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에 비전 프로 우리가 네. 애플에 잘 안 됐어요, 사실. 그 XR 안경 같은 거죠. 네. 잘 안 됐는데 이번에 그 대항마 항상 이야기해왔던 구글과의 협력을 해서 XR 기기인 무한을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냥 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 이제 관련돼서 XR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세 흐름을 끌어낼지 그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AI에 대한 기능을 대폭 강화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추세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이구안신 일환으로 그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하겠다라고 내세웠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가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로 좀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 이번 뭐 인텔의 또 테슬라 쪽 머스크한테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온디바이스 AI 종목군들을 좀 끌어줬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에 일정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 기업들 안에서의 이런 좀 기술적인 시너지 이런 것들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제주 반도체를 한번 오늘 관련된 기업들 중에 픽을 해봤고요. 부품단 종목들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좀 시장이 별로 녹록지 않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가 좀 살아있는 쪽의 종목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주 반도체를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XR 관련해서 그 제품명은 무한인가 네, 보네요. 무한. 무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언팩과 관련해서 XR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투자 포인트 각각 주셨고요. 온디바이스 관련해서는 제주 반도체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트럼프 트레이드 오늘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AI 인프라 그 스타게이트 건과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큰 수혜는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전력이나 원전 쪽에 더 무게를 많이 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가운데서 오늘까지 좀 상승이 지속될 섹터가 있을까요? 전력하고 원전을 보면은 사실 네. 전력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어닝 미스가 좀 나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메꿔주는 네.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그 1위 자리를 뭐 탈환을 한 건 아니지만 어저께는 또 효성중공업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면서 엄청 강하더라고요. 네, 시세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이어줬는데요. 저는 전력기기 안에 종목군들은 지속해서 이런 형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통상 어닝 시즌이 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실적에 대한 미스가 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조정이 나오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도 한데 전력기기 쪽이라던가 이쪽은 저는 조정이 나왔을 시에는 계속해서 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에 트럼프가 그와 관련돼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뭐 최근에 우리가 LA 산불 관련돼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큰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지금 새로운 부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대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미국 쪽으로의 이미 적을 두고 있는 쪽의 기업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시즌인 만큼 여기서 좀 세론이라든지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관점 유효하시고요. 원전 쪽은 그동안 노이즈가 너무 많았어요. 네. 정치적인 뭐 내부가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국내 관련돼서의 이런 좀 시끄러운 잡음들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은 지금 결국 계속해서 원전이 우리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폭증할 때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끄럽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상하게 주가는 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미 동맹 이슈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종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나아가는 속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제는 발맞춰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저항대로 작용했던 가격을 어저께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그냥 그동안 못 갔던 이미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또 갈 수 있을까라는 저도 의구심을 사실 원전 쪽에는 살짝 있었지만 어제 시원하게 저항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봤고 또 BHI도 계속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서 좀 이쪽 관련된 종목들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호재가 있더라고요. 수출 공동체 팀코리아 와 같이 그 기업들과 같이 MOU를 체결했다라는 건데 그 안에서 두산이 좀 유난히 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다라는 건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이 또 열렸다라는 의미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되거든요. 두산 쪽 가볼까요? 아니면 아까 팀 코리아 중에서도 조금 덜 오른 기업들 몇 가지 옵션을 주시겠어요? 저는 옵션보다는 두산 쪽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은 이제 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기서 좀 더 명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에 시장은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것보다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두산의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발목을 잡혀 있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산 그룹주가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뭐 엑스에너지 쪽으로의 주분 투자라던가 미국 쪽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가장 밀접하게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니까 대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좀 너무 어저께 탄력이 강하게 나와서 그런 분들은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집권한 지 3일 차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기회들은 좀 지속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연휴에 돌입을 하기도 해서 너무 급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종목들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딱 평가를 받는 종목들이 쉬지 않고 계속 달려나갈 수는 없어요. 조선주들도 약간의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단계들은 계속 밟아 나갈 거니까 일단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 종목이 이 안에선 가장 좀 나는 매력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기회는 계속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의외로 또 강심장이시네요. 두산에너를 그냥 보자. 또 맞습니다. SMR 관련해서도 유일하게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안에서 탑픽은 SMR. 그리고 전력 쪽에서는 뭐 LS 쪽이나 HD 쪽으로 계속 보신다라는 거죠. 네, 저는 뭐 사실 HD&D 일렉트릭이 이번에 미스가 났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좀 더 상방이 열려 있고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도 이번에 테슬라의 X 쪽과 함께 또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전력 그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라인에 또 탑승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른 기업들 우리가 탑3 기업이라고 불려왔던 그 상대 두 기업들보다는 아직도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하다라기보다는 최근 바닥권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상방의 고점까지는 좀 가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LX 일렉트릭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전력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해서 조금 쉬었을 때 담아가자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결이 모이는데요. 조선이 그 대표적인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어제 정말 간만에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결에서 보면 될까요?
조선은 저는 괜찮아요? 상반기 때 무조건 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좀 더 눌리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네, 왜냐하면 제가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은 지금 약간의 테마성으로 종목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트럼프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드론주, 또 우주 뭐 항공, 양자. 양자 정말 많은 테마성의 종목들이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도 섹터, 그러니까 테마성의 종목은 조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선주들이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확 나온다라던가 우리가 갑자기 제약바이오 쪽에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트럼프 쪽에서의 어떤 퍼포먼스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나온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확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이거든요. 이 조정이 끝나는 조정일까? 여기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까? 네. 이런 부분과 근데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경우의 수는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지금 24일 내일에 실적 발표를 실적이죠. 또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과연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세론이 강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그거를 딛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동안 봤던 조선주들의 종목들을 좀 더 과감하게 담을 수 있는 시기냐 아니면 비중을 좀 작게 발을 일단 담그는 시기가 될 것이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내일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대응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조선 관련돼서는 뭐 MR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조선 시장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쪽보다도 가장 트럼프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LNG에 대한 뭐 수출 그죠. 확대 수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선전력 원전은 그래도 궤를 좀 같이 하는데 우주항공은 앞서 들어보니까 테마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불이 꺼지지는 않겠지만 네. 이게 약간은 가다가 또 조정이 좀 쓰고. 깊었다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 테마성의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항상 실적과 그리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시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스페이스 X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 HVM 보시면 같은. 네, 좋을 것 같고 네. 어저께 루밀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네. 지금 이탈리아 쪽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거기에 또 초대를 받기도 했고 루미르 X가 스페이스 X와 지금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좀 투자 의견과 관심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주항공 쪽은 나쁘게 보는 거는 아니지만 네. 너무 그냥 우주항공에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의 경우에는 아직 실적 베이스로 받쳐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슈에 따라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과 또 실적이 잘 나오고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전력, 뭐 원전, 조선 이쪽은 조금 결이 다르게 보십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옵션을 들어봤는데 저희 오늘 장에서는 어디에 좀 무게중심을 좀 실어볼까요? 진득하게. 좀 네.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어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방산 쪽 요즘 이야기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네. 저는 방산 쪽 여전히 좀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일단 분할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연휴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천천히 볼 수 있는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지금 그 전에 트럼프가 후보로 있었을 때는 GDP의 한 2, 3% 정도 되는 부분을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로 분담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기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은 다 같이 보호를 하고 뭐 이런 스탠스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각자 도생에 대한 이런 네. 스탠스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각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무기를 더욱더 비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 관련주들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은
멀어졌거나 아니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오. 상황이라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폴란드 2차 계약이 계속 미뤄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센티가 확 좋아질 거고 뭐 루마니아라든지 2025년에 지금 수출 파이프라인이 준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착착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처럼 살짝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다라기보다는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방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라든지 러시아 쪽에 전쟁이 좀 잦아들고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건 또 항상 따라 붙는 이야기들인데 네. 사실 이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는 저는 쉽사리 여전하다.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전쟁을 나는 안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기업들 간의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한번 그렇죠. 진행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재료 소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업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로템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